희망은 들풀처럼 자라난다고 합니다. FC 서울의 희망. 오늘은 수호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게스트로 황족 회장님 그리고 배로님 모셨습니다. 전격 서울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꽉 막힌 거리 이제 싫어. 자, 게스트 두 분을 모시기 전에 저희 굉장히 깜짝 게스트가 한 분 계시죠. 네, 공중파 출연하신 네이버 포탈을 점령하신. 야, 내가 게스트야? 야, 한 번 빠지니까 이거 게스트 취급하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무한도전을 봤어요. 근데 그 광희가 이제 스타킹과 무한도전에서 잘리면 난 갈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팬더 형님을 저희도 보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공중파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거기 촬영하고 느낀 건데, 네. 여기가 내 집이야. 편집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뭐 편집된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좀 심하긴 했지. 뭐냐면, 박주영 얘기가 다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티를 냈나 봐.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이제 입장할 때, 탑건의 앤썸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우리 그 경기 하기 전에 나왔잖아. 네네. 구단에서는 탑건을 생각한다. 박주영 선수의 탑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팬들은 에일리언의 주인공 생각한다. 숙주가 돼가지고 이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걸 바라지 않나. 뭐 그런 얘기했더니 개인적인 얘기라고 다 잘린 것 같아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네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싹둑 잘라버리더라고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제가 편집을 얼마나 안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다 나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공중파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들어가 볼 때마다 그 하트 모양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참 씁쓸한 뭔가 인재 유출된 기분. 아니 나 절대로 동원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게 이거 작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선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그 부패 공정에 1등 공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차는 실패한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이렇게 박바티를 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게스트 오셨는데 빨리 가죠? 네, 이제 딱 넘어갈 타이밍을 이제 팬더 형님이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반갑습니다. 소개부터 드리죠. 황족 회장님부터 먼저. 네, 안녕하세요. FC 서울 지지연대 수호신의 소모임, 이제 가장 최근에 생긴 소모임 황족의 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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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정말 유명하신 배로님. 네, 안녕하세요. 배론입니다. 수식어 붙어야 되는데 배론. 일단 배로님한테는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 방송 로고가 이렇게 로고를 직접 제작해 주셨을 때 그 메일을 보내셨는데 이 잉여력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잉여력이 넘쳐서 이렇게 재능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네.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근데 그때 이제 로고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에다가 그냥 글만 얹혀서 이제 그때 제가 방송을 잘 못할 텐데 유일하게 칭찬을 들었어요. 이 멤버들한테 하나 건졌다고. 내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모를 리가 있어. 그래서 지금 모르면 안 되죠. 두 분이 수호신의 현재에서 가장 핫한 두 분이시기 때문에 수호신 중에서는 저희가 또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다른 소모임 분들도 좀 모시고 그리고 또 좀 오늘 만약에 어떤 얘기가 나와서 좀 해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방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서 두 분 저희가 게스트분에 항상 물어보는 그 질문부터. 일단 검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신인지 아닌지. 자, 언제부터
FC 서울의 팬이 되셨습니까? 아, 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예, 저는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로 복귀하고 나서 FC 서울이라는 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친구가 축구를 보러 가자. 그래서 무슨 축구냐, 국대하냐 그랬더니 K리그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테레비 브라운관으로 보던 그때는 항상 유럽 축구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막 저는 토트넘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눈앞에서 그 TV로 보면 공 있는 데밖에 이제 주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게 FM이구나. 라는 걸 보게 해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뭐 이제 그만 봐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06 막 이때니까요. 이제 10년 좀 됐죠. 네. 오래 보셨구나. 근데 그 처음에 가셨을 때 서울이 경기를 썩 잘하던가요? 아예 썩 지금 돌이켜보면 못했는데요. 네. 지금보다 어때요? 지금 10년 전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약간 지금 잃어버린 10년 느낌이긴 한데 네. 역시 요즘에 복고가 유행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참담했죠. 자, 그럼 베론님은 언제부터 FC 서울을? 저는 원래 해외 축구만 봤어요. 원래 뭐 인터밀란이나 첼시나 이런 팀 좋아해서. 파란 팀들 좋아하셨군요. 네,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뭐 서울에 살고 있었고 FC 서울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는데 해외 축구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K리그 안 보잖아요, 잘. 그렇죠. 뭐 수준이 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디자인과를 나왔으니까 졸업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졸업 전시 주제가 관심을 갖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언더그라운드. 근데 저는 이제 뭘 하지 하다가 그 관심을 갖자 언더그라운드 이거 하기에는 K리그는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내셔널리그를 좀 주제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연고 의식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좀 묘한 퍼즈가 잠깐 들어갔는데, 네. FC 서울, 그러면은 처음에는 연고 문제가 좀 걸리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원래 서울에 있던 팀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대문에 있던.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인드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동대문에서 데이트를 한 기억이 있다. 할렐루야 경기를 봤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역시 할렐루야! 지금은 뭐 이렇게 거기는 참 복잡한 역사를 갖고서 경기도 인근에 있지만 네, 뭐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FC 서울 경기를 직접 보신 거는 언제부터? 직접 직관을 갔던 거는 이제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거는 2012년부터. 12년이요? 네. 그 전부터 학교 다니고 뭐 그냥 우리는 과제가 많으니까. 그렇네요. 그걸 핑계로 이제 안 갔죠. 2010년 우승할 때도 과제하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갔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죠. 마지막 영광을 이제 보신 거네요. 마지막은 아니죠. 마지막. 네. 이제 시작인데. 좀 우승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 황족 얘기를 조금 소모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이게 생기자마자 급속도로 커진 소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안에 커진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축구를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같이 보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다른 모임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저랑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개별로 이제 따로따로 축구를 보다가 한 8년을 봤는데 우리도 이제 서울에 뭔가를 해보자. 우리처럼 혼자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같이 친구가 생기지 않으면 한두 경기 보고 떠난다. 이런 사람들을 친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계속 해보자. 라는 얘기가 돼서 술자리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들자 해서 술자리에서 막 아이폰에다가 그림 엠블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게 또 배로님을 알게 돼서 그때는 맡기고. 원래 소모임 이름이 황족이 아니라 서울길? 네, 그때는 서울길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서울로 저희 서포팅 그룹 중에 서울의 길을 가련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서울길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임팩트가 부족한 거예요. 엠블럼은 그래서 도로 표지판으로 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황족의 모토는 뭐 이렇게 열혈 서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친목을 목표로 하는 1차 목표로 하는 소모임인가요? 그렇죠. 서포팅은 당연히 사실 기본이고요. 서울 팬이니까 딴 팀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황족 그 홈페이지에 돌아보시면 저희 이제 뭐 슬로건이 다 있잖아요. 네. 그룹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RF라고 하는데 리얼 패밀리 로얄 패밀리예요. 그래서 진짜 가족 같은 황족 사람들이 되자 해서 리얼 패밀리 RF를 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뭐 번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경기 끝나고 사진도 찍고 술자리도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최대한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난 그게 RF 그래갖고 이공계인 줄 알았어. 주파수. 그걸 뭐 전파하자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네, 리얼 패밀리 로얄 패밀리예요. 근데 뭐 요새 황족 하던데 그게 왜 황족인 거예요? 서울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황제시티. 네. 난 그 엠블럼 때문에 황소 그 의미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베론님 저희가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저희도 참 은혜를 입었지만은 네. 이거가 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꿀 때 네. 저는 구글에다가 베론을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요, 근데 그럼? 예, 나옵니다. 게시글들이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누가 어떤 대가를 뭐 이렇게 받으시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받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 그 서울 관련된 일러스트잖아요. 네, 근데 무슨 뭐 진짜 무슨 업계의 가격으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작업에 대한 수고비 정도? 그러니까 이 황족 엠블럼 같은 게 좀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요? 나머지는 다 네. 그냥 개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랑 같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막 건드려서 이렇게 사람을 막 흥분시키게 하는. 그래서 그거를 작업물을 보고 이제 팬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보면은 그런 거 이제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 팀이었지 막 이런 생각이 예. 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좀 팀에 관심이 생긴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구단이 하나 잘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어떤? 댓글 다는 거. 그거. 며칠 전에 보니까 댓글이 살리던데. 갓배댓. 봤어요. 그거.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일러스트 작업을 구단에서 해야 되는 건데 참 아쉽네요. 근데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작업물을 네.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좀 유독 기억나는 거 같은 게 기억나는 있나요? 거. 일단 뭐 제가 창작한 건 아니지만 그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수라고. 예. 네. 그거를 다시 이제 지금의 서울 팬들한테 다시 보여줄 수 있게 한 그거랑 뭐 그 아챔 결승 포스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에다 막 홀린 느낌 아니었어요 원래 그때. 그렇죠. 네. 그거 보면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저는. 뭐 저희 것도 있잖아요, 배로님. 저희 건 기억이 안 남으시나? 네. 그건 최근 거니까요. 살짝 섭섭한데. 네, 섭섭한데요. 그것도 네. 마음에 그것도 항상 뭐 아침 결승 포스터 있고 대한 송별회 할 때 그 티셔츠 디자인 아디 은퇴할 때 머플러 그거랑 그거 아시죠 유니폼 포스터 네. 그거 그게 기억에 남네요. 그러면 그 선수들한테 직접 뭐 보내줬다거나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그 대한 에이전트한테 한번 네. 보냈었어요 그 작업물을. 이사비 그분이요? 한국에도 직원이 있던데요. 그래서 아. 그래서 메일을 알려주시길래 그 네네. 옛날에 나왔던 축구 천사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뭐 대안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거랑 뭐 서울 선수 말고는 오스마르가 네네. 좀 많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외국인 선수들은 이게 피드백이 좀 활발한 편이에요. 네, 네. 근데 국내 선수들은 뭐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다기보다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는 정도. 한일구 선수가 네네. 쪽지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요? 네, 재작년인가 그때쯤에 고맙다고.
네. 그럼 이거 일러스트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어떤 작업물을 저희처럼 네. 부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있어요. 귀찮지는 않아요. 서울 말고도 다른 팀도 있는데. 다른 아, 팀에서도요? 정말 그 다른 팀 네. 구단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팬들이. 근데 그냥. 빨간색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세요. 요즘에 포항이랑 점점 저희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새로 줄무늬 아니면 안 된다 그러세요. 자, 다시 또 황족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황족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영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래도 요즘은 이제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한동안 지금 많아서 지금 저희가 그 명부를 보면 75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장에 오면 한 명 한 명 끝에서 끝에 앉는 게 굉장히 끝에서 끝에 앉으면 인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쵸. 모르는 사람도 서로 많고.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만들어진 지 저희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새로 오면 당연히 어색하잖아요. 특히 혼자 오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을 짜거든요. 아예 7명씩 그룹을 10조를 짜가지고 이제 조를 배정해줘요. 나이랑 사는 지역이라든지 한 달에 오는 횟수라든지 그걸 다 고려해서 조를 짜줘서 그 조 모임을 저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 모임에 가서 자기네 조 먼저 친해지고 그 다음에는 뭐 두 조가 합쳐서 연합 정모를 해서 또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좀 많이 친해지고 있고 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그 연령대가 다들 비슷비슷하신 분들인가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생부터 받긴 받는데요. 네. 고등학생은 이제 지금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20대, 저 같은 20대 중반. 네네. 제일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뭐 32살, 3살. 네, 아주 핫하세요, 다들. 차이가 많이 안 나시네요. 네. 그러면 그 혹시 또 그 소모임 안에서 네. 커플이라던가 이런 사랑꾼들. 네. 그렇죠. 네. 그룹의 발전을 큐피트- 저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 맞나요? 네, 지금 한 4커플 정도 있는데요. 오. 네, 제가 얼마 전에 일화로 한강에 저는 여자친구 없거든요, 지금. 네. 한강에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우연히 황족에서 만난 커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진을 찍자 그러더니 네. 그걸 황족 공지방에다 올려버렸어요, 카톡방에. 네. 아, 회장이 쓸쓸해한다. 얘들이 이렇게 이제 회장한테 돌을 던지더라고요. 야, 거기 빠뜨리고 싶었겠어요. 아, 진짜 거기 뭐 힘들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한강 가면 제가 힘들어가지고 얘들을 헤어지면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근데 정말 75명이면은 요즘 같은 데는 초등학교 한 학년 인원수가 나오는 건데, 거의 뭐, 한 학년? 예, 요즘에는 좀 저희- 적어서 한 3반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년에.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반이 그 정도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 회장님께서 직접 뭐 연락도 돌리고 뭐 공지하고 뭐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제가 직접 했는데 지금 이제 조별로 하다 보니까 또 조별로 조장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상향식 일일결산 이런 거 쓰듯이 네네. 제가 조장님들한테 조장방이 또 따로 있어서 이거 전파해달라 하면 또 전파해주시고 조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는 한 명 한 명을 다 했는데 그러면 75개 카톡이 75개인 거예요. 네. 나중에 누가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별로 이게 다단계 수요조사를 해서 시스템은- 그쵸 다단계죠. 네. 지금 저는 사파이어고 밑에 다이아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송하는데 팔려가지고 못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한 선수 네. 송별의 비화. 네네네. 그 지난번에도 잠깐 또 게스트 편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또 다른 각도로 또 배로님이 또 티셔츠를 디자인하셔서 네.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네. 한 11시쯤이었어요. 밤 11시. 근데 전에 나오셨던 그 축구 전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네. 대한 송별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들어갈 티셔츠 디자인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언제까지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내일 파일이 넘어가야 된다고. 자야 되는데. 밤새라는 거. 근데 제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날인가 그 다음날 아침인가에 보내드려서. 근데 일정 자체가 좀 말이 안 됐어요. 너무 이렇게 빡센 일정이라서 나올 수 있나 걱정까지 했는데 뭐 어떤 데서 해준다고 그래서 네. 그 송별회 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일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확인도 못 하고 그냥 거기만 맡겨놓고 이제 저는 회사에 있었죠. 그러다가 그 당일날 이제 제가 제 SNS에 그 티셔츠 디자인을 올렸어요. 네. 근데 대한이 그걸 봤나 봐요, 그거를. 어. 송별회 오자마자 내 티셔츠 달라고 그랬었대요. 네,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네. 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때. 아, 못 가셨어요? 네, 그때 회사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됐어요. 밤새고. 야. 그럼 그때 거기 계셨던 거잖아요. 네네. 저 그때 또 본의 아니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수호천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네네. 또 부족하지만 또 통역도 하게 됐고. 근데 그때 또 그냥 다 많이 오셨었으니까 다른 내용은 다 없애고 그때 이제 수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원전 때 골을 좀 많이 넣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대안은 수원이란 말 안 하고 삼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나도 듣는 게 있지. 나도 수원이라고 안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구나. 뼈저리 느꼈죠. 베리베리 굿도 그러죠. 죽였죠. 끝내줘요. 그럼 뭐 대한이랑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뭐 이것저것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때는 이제 사인회를 안 했는데 네네. 저는 뭐 따로 사인도 사실 하나 받고 예 그때 베로님이 그 티셔츠 보내주셨을 때 네네. 제가 그걸 또 뜯었거든요 박스 테이프를 네, 뜯어서 그 이제 그 천사님이 이렇게 2장을 가져가서 이거 만든 사람한테 사인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베로님 거를 가장 먼저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 받고 이제 친구들한테 애들이 K리그는 안 봐도 대한을 알잖아요 그때. 네, 그쵸. 야 대한 사인 받았다고 보여주는데. 그 대한 사인 아세요 혹시? 네. 몰라요. 진짜 크게 좀 이게 무슨 사인이냐고. 네가 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거 사인 받은 거라고. 네. 그리고 또 대한이 이제 마지막에 중국으로 출국할 때 그때 또 어떻게 아시는 분이 공항에 가셔가지고 대신 사인을 받아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사인이 진짜 좀 이게 맞아. 이게 한국말도 쓰잖아요 밑에. 디귿도 이렇게 한 번에 쓰고 막. 그거 쓰고. 아디도 사인이 좀 그쵸. 네, 네, 멋있진 않죠. 맞아요. 그 대한 하니까 1화가 생각나는데 대한 그 유니폼 있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유니폼 받은 친구가 있는데 같이 응원하다가 그 대한 국기를 가져간 거예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근데 그 세르비아하고 몬테네그로하고 갈라지기 전에 대한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때 국기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 빵 터져가지고 경기 끝나고 나서 그 두 나라 전쟁하고 막 그런 나라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건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우리로 치면 뭐 북한 국기 들고 다니는 그걸 주더라고. 유니폼 주면서 막 빵 터져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한 멋진 남자예요. 진짜 멋진 남자예요 진짜. 네. 갓대한.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관한 뭐 행사라던가 뭐 이렇게 뜻깊은 취지가 좋은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은 다 수호신들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구단이 돼야 되는데 좀 더 구단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전국의 모든 구장을 원정으로 다 한번 가보신 거예요. 홈구장은 다 가봤는데요. 이번에 또 광주 원정이 이번 달에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광주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못 봐서 못 써서 이번에는 목포 축구센터인가 거기로 가는데요. 근데 가야 되겠다. 거기가 2,000석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너 나와 하면 걔가 돌아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목포 원정을 가보고 싶다 하시면 신청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포가 또 음식이 또 맛있기로 낙지하고 저희 그 사돈댁이 거기에요. 동생이 목포 분이랑 결혼을 해서 재수 씨가. 그쪽도 음식도 맛있어서 원정 갈만할 것 같습니다. 끝내줍니다. 평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주 원정은 주말이에요. 일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네. 사실 광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시야도 안 좋아요. 제가 그 말을 헬이에요, 헬. 헬이죠. 부산하고 맞먹죠. 보이지가 않아요. 골을 넣는데 네이버로 골을 누가 넣는지 봐야 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맞죠. 그 예전에 인천 문학 경기장보다도 안 좋나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요? 문학은 올드 트래포드예요.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부산에서는 우리가 골을 넣어도 막 벤치 쪽으로 뛰어가야지 우리가 넣었구나 이렇게 알 정도니까
네, 그래서 부산 원정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야 되나? 오죽하면 제가 가변석 가서 받겠어요. 집사람이 절대로 원정석은 안 된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렇구나. 네.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저게 원정, 물론 저희도 원정한테 가혹하게 해야 되지만, 네. 그 광주랑 부산은, 네, 좀 미안하지만 그 팀 팬들한테는 고기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는 가까운 팀들이 강릉, 강원 있잖아요. 네. 경기장이 좋고. 네. 강원은 원정 가면 바다도 보고, 회도 한 접시 먹고, 순두부 먹고, 경기 보고, 서울 오면 딱인데, 저기 잘 안 보이는 광주, 부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럼 반대로 제일 좋았던 경기장은 어디예요? 제일 좋았던 경기장이요? 시야라든가 분위기가 제일 좋은 그거는 경기장. 저기 저 서해 바다 있는데 하나 있잖아요. 백고동 소리 울리는데 고기가 좋긴 좋죠. 네, 잘 보이고 욕할 수도 있고. 네. 저희는 일단 목소리를 잘 내시는 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중 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그쪽 가면 걔네보다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네, 홍구장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경남은 어때요? 거기는 창원. 창원 축구센터요. 떨어져서요. 좀 유감이에요. 네. 차라리 그 부산이 떨어지고 고기가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네, 축구 잘 보이는 게 최고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통안에 아침 결승 광저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몰리나 원정이요? 진짜.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분위기는 원정단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끝나고 또 그 동네가 숙소가 다 같은 숙소 쓰다 보니까 그 팬들하고 구단 직원들하고 뭐 끝나고 나가서 같이 술도 한잔 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물론 몰리나가 끝나고 뭐 콩카랑 졌는데 그거 봤어요. 콩카랑 이게 노모를 하는 걸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이렇게 봐오면서 가장 집중해서 본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최고의 집중력으로 가지고. 저도 그때 1차전은 진짜 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쵸. 분위기가 진짜. 네. 저는 그 이후로 몰리나가 코너킥 찰 때마다 홈런볼이 먹고 싶더라고요. 올 시즌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이니까. 네,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응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은 몰리나가 박주영 기다렸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믿어봐야죠, 뭐. 네. 요즘 뭐 자기도 답답한 구석이 있었겠죠, 뭐. 네. 또 잘하는 선수고 클래스 있는 선수고 네, 착한 근데- 선수니까. 포항전에서 근데 그 주구주구 딱딱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올 시즌 유니폼 마킹을 몰리나로 할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 카톡도 보냈잖아요. 네, 제가 극구 만류했죠. 네,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마킹을 하셨어요. 네, 차두리 선수로. 탁월한 선택이. 현명하시네요. 네. 원래 차들이 했어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킹하면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설기현 선수 팬이었는데 설기현 선수 마킹 하자마자 플럼에서 못 나오고 플럼 유니폼 샀거든요. 그리고 국가대표 그 이후로 국가대표도 안 되고 완전 사망이었거든요. 네. 김동진 선수도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김동진부터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 이적하더라고요. 네. 또 누구였지? 무산파? 무산파. 무산파 하셨어요? 이야. 코너킥 3번 차고 가고 제이훈 게이트기 만들었는데 들자마자 뭐 이렇게 세상 아파가지고 포진이라더라고. 안 나오고 그 마킹을 안 해봤어요. 네. 우승했어. 이제 계속하지 말아주세요. 몰리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 보내고 싶어서요? 이제 보낼 때 네.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차들한 거니까 사실은. 네. 그렇죠. 프리미엄에 저 마지막 그렇죠. 또 마지막 해니까. 유니폼이니까. 또 내년에 또 차두리 선수 르코크에서 뭐 이렇게 아디처럼 그런 유니폼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아요, 르코크? 네, 네, 마지막이에요. 네. 네. 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말 나온 김에 혹시 보내고 싶은 선수 있어요? 몰리나 말고? 딴 팀으로요? 아니, 이건 좀 그런데 서울 팬들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예. 너무 센가? 예, 이거는 있지만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살짝 저한테 말해주세요. 네, 마킹하고. 예. 예, 지금 손동작을 했어요. 네. 예. 제가 마킹 해드립니다. 네. 내일 해주세요. 요새 세르 선수가 안 보여가지고 축구 보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내가 마킹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경기가 없을 때 제가 와우를 해요. 네. 예. 그 세르펜다라고 캐릭터 만들자마자 가더라고. 거기다 마킹하셨더니 혹시 보내고 싶으신 선수 있으면 저한테 그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와우 캐릭터를 만들게요. 그리고 정말 제가 며칠 전에 모두의 마블을 다시 깔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깔았어요. 근데 네. 제가 제 계정의 닉네임이 에스쿠데로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 유니폼 에스쿠데로예요. 네, 갔어요. 그 전에는 김주영이었는데 김주영도 가고. 네, 뭐 지금까지 해서 이제 두 분 뭐 언제부터 FC 서울의 팬이 되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떻게 이제 지내고 계시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좀 구단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자, 저희가 이제 이어서 저희는 항상 의문이 듭니다. 서울에서 특히 광저우 같은 팀이랑 경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서울에서 뭔가 포스터나 이런 걸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끔씩 뭐 이게 하청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공모전 한 거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돌이켜 보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이게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게 뭐 발전하지 않죠. 네. 다만 제일 확대된 선수가 바뀔 뿐 뭐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저희가 정말 디자인을 모르기 때문인지 예, 전공하신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구단 포스터요? 뭐 구단 포스터라든가 홍보물이라던가. 예,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요 근래 들어선 제주전 포스터 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박주영. 네.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그 구단 홍보물은 일단 작년에 이제 이석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풍선, 긴 막대 풍선을 이렇게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단체로. 삐용하면서 네, 날아가는 근데 거. 그게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피임 도구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 수감발이 정작대적으로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차두리 그 마스크 있었잖아요. 그 동공이 아예 없었잖아요. 좀 무섭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 별로 이렇게 기대를 좀 안 하고 있긴 한데 제주전 때는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박주영 선수의 그게 보니까 이게 아직 이게 안 나와서 실제 박주영 선수 이미지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까봐 유니폼만 찍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유니폼만 나와서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는 거 말고 그 이전 얘기로 해주세요. 그 이전 얘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전에 그 버블헤드 인형 3명 나온 거 있었잖아요. 뭐 대한 선수, 이승열 선수, 그리고 대한 선수 티셔츠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를 누구 입으라고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3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예, 3만 원, 5천 원 뭐 이렇게 해서 더 끔찍했던 거 얘기해줘. 옛날에 그 도쿄 FC나 이런 뭐 이렇게 친선전 하면 면티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진짜 못 입어. 그리고 뭐 스냅백 같은 거 지금. 스냅백도 팔아요? 네, 스냅백 있어요. 있는데 그 어른들은 못 쓰죠 그 스냅백을. 큰일 나죠. 예. 왜요? 아니 그냥 아동틱해요 그냥 스냅백이. 그래도 그 시드 모양으로 된 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애들이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나. 우린 못 써. 근데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보다가 차라리 내가 이런 상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뭐 저보고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은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뭐 문구부터 해서 뭐 생활용품. 이런 분이 하셔야 되는데 생각이 다 있잖아요. 이게 뭐 삼성전 이것도 이런 그 핸드폰 만들어질 거 쫙 있다면서요. 몇 년치. 그런 것처럼 딱 대기하고 있잖아. 문구, 뭐 생활용품, 식품, 완구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만드신다면은 어떤 그 디자인 모토 같은 거는 일단 그런 상품은 모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을 타겟으로 만들거든요. 왜냐면 구매력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는데 또 제가 만드는 것들은 다 보면 약간 너무 남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모든 디자인 상품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그런 MB 상품들은 여자들이 많이 사죠. 벌써 이런 계산까지 다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구단에서 상품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이쁘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나온 USB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 USB랑 뭐 무슨 머리 헤어 뭐 이거 와이어 뭐 그거 다 여자들 타겟으로 만든 거잖아요.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나아지고 있군요. 이제 봐야죠, 이제 2개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항상 뭐 해외 사례 김미리즌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일본에서 온라인 뭐 샵을 가지고 있는 팀은 뭐 팀이 이기며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GS 샵이라든가 GS 25C라든가 뭐 이렇게 리테일 샵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혜자 뭐 도시락 이런 게 있는데 왜 차두리 도시락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네 진짜. 상표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상표권 같은 거 구단에서 안 팔려고 할 거야 아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긴 하죠. CI 같은 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면,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상표를 판매를 하면, 우리 팬들끼리도 좋은 상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얘기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MBC 영상을 누가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올린 사람한테 광고 수익을 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MBC한테 갑니다. 원 저작자한테.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그런 식으로 일부를 떼는 식으로 하면은 이쁜 게 많이 나와서 서울도 돈 벌고 상품도 많이 나오고. 근데 솔직히 팬들이 하면 안 받고 해줘야 돼. 그렇죠, 사실은. 너무 우리 생각인가? 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GS25에 진짜 그런 뭐 도시락이나 뭐 이런 상품들이 좀 나오면은 좀 판이 좀 더 커진 다음에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진규 도시락 좋다. 그렇죠. 닭 이렇게 좀 들어가고. 배추. 배추죠. 배추. 네. 생배추 들어가 있고. 김하고 해서 건파 이렇게 만들고. 네. 참치도 넣고. 이거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데. 샘 솟는데. 이거 나오면 우리한테 좀 줘야 돼. 자, 꿈 같은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황족에 대한 얘기를 좀 돌아가서 저는 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황족 회원분들이 75분이나 되는데 올 시즌에 대한 서울 경기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나요? 이거 답정도 아니에요, 답정도? 네. 이거 답정도 수준인데. 네, 뭐 근데 사실 뭐 이기나 지나 맨날 경기장 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박살이 나든 1대0으로 똥줄타게 이기든 갈 사람은 계속 와서 저희는 그냥 경기력 그 골 들어가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람들은 일단 경기력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황족 사람들은 다 마케팅 팀인지 새로운 사람들이 경기력이 좋아해 올 텐데 이렇게 해서 내가 친구들 데려올 수 있겠나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부터도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서울이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기준은 내가 친구를 데려올 수 있냐 데려올 수 없냐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김윤식 감독님 시절에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으니까 돈이 없는데 제 돈 사비로 막 티켓 사서 야 가보자 진짜 재밌다 해서 데려와서 보면 야 재밌네, K리그 괜찮아 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라 그래도 야 오지 마 이렇게 반응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팬들이 스스로 우리 팀을 뭐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경기력인 측면에서 옛날보다 좀 퇴보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좀 참담함을 다 같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수호신이 이제 저희 같은 소모임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든 연대잖아요. FC서울 지지자 연대인데 이 수호신 자체의 파이가 이제는 이제 포화 상태가 왔다. 근데 이게 포화가 정말 너무 많아서 포화가 아니라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모든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한테 니즈 파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서울은 다른 팀에 비해서 되게 가족 단위의 팬들도 많고 뭐 커플이라든지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서울이 응원하는 게 너무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의견을 표출하시더라고요.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거든요. 좀 더 쉽고
간단하게 가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서울 이런 거 해야지 자기도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놀러 돈을 내고 왔지만 이분들한테 서포팅곡을 공부시킬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가든지 해서 가사를 많이 알겠지만 처음 왔을 때 라이트적인 마음으로 왔을 때 좀 더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려면 기본적인 뭐 서울이라든지 선수 콜이라든지 좀 쉬운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청춘에 뭐 이거보다는 뭐 이런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거 나올 때 에오 할 때 저희 옆쪽에 이제 그 어르신들 네 분이 계시는데 네네. 기분 좋으시면 이렇게 그거 가지고 부채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 맞추시더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내가 지금 강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응원 문화가 되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게 축구는 뇌가 필요 없어야 돼요. 심장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거일수록 참 좋다고. 그러면 그 응원 같은 거를 그 시즌 전에 수호신 뭐 의장이나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나요? 네, 제가 뭐 저는 그런데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제 수호신에서 이제 리딩하는 이제 의장 그룹이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수호신 의장님이 소모임을 나와서 독립적인 걸로 가고 이제 소모임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가는 추세고 그리고 대의원회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이제 소모임도 이렇게 갑을병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갑그룹, 을그룹, 뭐 정그룹, 병그룹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대의원회의를 해서 뭐 이것저것 정하고 이러는데요. 아직 저희는 뭐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서 네, 관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데요? 아니에요. 저희는 힘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나 그냥 축구를 보는 사람으로서와 어쨌든 이제 소모임 회장으로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소모임 안에서는 회장이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게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경기력 외적으로 이제 구단의 정책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혹시 뭐 저는 그 서울을 기본적으로 일단 1000만 서울 시민이 있는데 이 중에 과연 FC 서울을 아세요? 라고 했을 때 1000만 서울을 통틀어서 과연 몇 퍼센트 날까? 먼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아이디어를 낼 때 저희 이제 뭐 파란 버스 타면 이렇게 문 열릴 때 밑에 뭐 무슨 바빌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홈플러스로 바뀌었던데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한 단어를 읽을 때 애플이란 단어를 만약에 본다 할 때 이거를 정말 외우고 이제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사과구나 하려면 무의식적으로 7번을 봐야 된대요. 그럼 FC 서울을 적어도 1000만 서울 시민한테 7번씩은 보게 해야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제가 맨날 FC 서울 얘기를 하니까 경기장 갔다 오면 이겼니?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GS 칼텍스에 기름 넣을 때면 옛날에 대한 재계약하러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FC 서울을 서울 시민한테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물론 타깃이 정해져 있겠죠. 뭐 축구 팬, 해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을 끌고 잠재적인 서울 팬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금은 솔직히 GS가 되게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거 몇 천만 원 쓸 돈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일수록 더 투자를 해야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FC 서울이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일수록 조금 더 힘내서 마케팅적으로 정말 몰빵을 해서 그러니까 발돋움하지 않으면 더 수렁으로 빠진다. 지금은 총력을 기울일 때다. 그렇죠. 네,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려울 때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가끔가다 이제 서울 FC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FC 서울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야 돼요. 그 옛날에 김윤식 감독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인터뷰하실 때 여기 서울에 온 그 가장 큰 목표가 뭐냐 했을 때 감독님께서 서울하면 FC 서울이 떠오르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 서울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 마인드가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착잡하죠. 저는 요새 이랜드 FC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랜드가 정말로 서울의 팀으로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축구 팬들이 그런 이미지를 씌워주는 것 같아요. 이랜드 FC한테. 참신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혹시 또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좀 더 이렇게 자본의 운용성이 더 크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이유 같은 거. 뭔데요? 그냥 다들 자기네가 점유율 높으니까 그냥 다들 윈도우 쓰지 않겠냐 좀 방심하고 있다가 점점 그리고 모바일로 못 넘어가고 그래서 망해가고 애플 서울은 네, 차마 그 단어는 쓰지 않으시네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서 이번에는 이 두 분을 모시고서 올 시즌 전망이라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You know I got this. Hey, Joe, all up in your area. So hot, hot, hot. She got it roll. It's time to burn it up. So ride, ride, ride. We on it go. It's time to live it up. So hot, hot. She got it roll. 자, 또 제가 또 빼먹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갑배로님, 구단한테 혹시나도 따끔한 한마디 해주실 수 없으실지. 뭐 딴 건 없고요. 그 작년에 유니폼 폰트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번호가 뭔지 그걸- 몰랐던 예. 거. 그걸 읽을 수 특히- 있게 되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고명진 뭐 이런 거 많아요. 특히 좀 얘기가 많았잖아요. 팬들이 좀 이거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네. 올 시즌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팬들 얘기하는 걸 좀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원래 팬들이 원래 다 구단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객의 입장인데 이제 그런 작은 부분 정도는 팬들이 좀 참여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나오게 해줬으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건 무슨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그 선수 카드 있잖아요. 네. 거기 반짝이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반짝이는 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반짝이 카드 되게 좋아했는데. 그랬구나. 부분적으로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전부 다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죠. 약간 운전면허증처럼 위조 방지가 된 듯한 느낌이 네, 있어서 그런 거는 괜찮긴 한데. 구단은 뭔가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아지는 것 같고 참 애매합니다. 그러게요. 네. 밀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하고 선수들하고도 좀 이렇게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뭐 사인회라든지 그런 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서울 선수들 사인 받는 게 맨유 선수들 사인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고. 근데 이번에 박주영 선수 사인회 할 때 문자가 20분 만에 마감됐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이제 팬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하고 좀 더 그렇죠. 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구단에서도 조금씩 그런 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시즌 끝나고 뭐 하지 않았나요? 네. 시즌 파티가 있어요. 네, 수호신의 밤 네. 있었죠. 그것도- 소시오 할 때.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글쎄, 진짜로, 저도 이제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네. 수호신의 밤. 네. 그런 거 하면 진짜 선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생기고, 저는 아예 그거를 넘어서 연습할 때도 개방해놓고 어느 정도 끝나면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인 받고, 맞아요. 차라리 입장료를 받든가. 괜찮네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EPL 보면은 이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사인만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참 거라도 우리 좀- 서울 선수들은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타요 버스를? 지하에서. 네, 지하에서. 지하에서요? 네. 거기 그냥 일반 팬들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거의 서태지급이죠. 마인드는 연예인인데 연예인으로서의 팬 서비스는 전혀 안 하는. 차라리 지방 원정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사람도 네. 많이 없고 경비도 허술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사진 기자분 이렇게 막대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들어준 적이 있는데 네. 아무데나 다 들어간더라고. 가방 하나 메고 있었는데 기자인 줄 알고. 목걸이 같은 것도 없는데 나 그 안에서 선수들 사인 다 받고 사진 다 찍고 막 그랬죠. 그래요? 네. 원정을 가세요. 원정을 가야 되겠네. 네, 2만 원입니다. 왕복 티켓까지.
정말 싸고 근데 좋아요. 그게 이기고 올 땐 괜찮은데 지고 올라올 때는 너무 쏴해. 저 이번 시즌 벌써 2번 치고 올라왔어요. 네. 울산 포항이었는데 아유 대선 후보가 부럽지 않은 활동량이에요 제가. 자, 그럼 이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은 올해 FC 서울의 성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밑장빼기야. 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당연히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는 한 8강까지 가면 좋고 네. 리그는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보는 돼야 되지 않나.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네. 따끔합니다 아주. 네. 그럼 3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들어가야 못 들어가면 옷을 벗어야 되는 분들이 많죠.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해. 위기의식을 가져라. 네, 위기를 가시더라. 배로님은 어떻게 저는- 예상하십니까? 근데 작년에도 근데 최악이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3위를 했잖아요. 네. 네. 올해 근데 이제 차두리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하는데 그래도 우승컵을 하나 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래서 FA컵을 좀 노려봤으면. 그래서 FA컵 우승하면 아침 나가니까. 그렇죠. 네. 쉽고 리그는 빠른 그냥 아침. 상위 네. 스플릿에서만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어요. 네. 더 뭐 잘하면 좋고요. 뭐 네, 당연히 우승하면 좀. 좋죠. 네. 그러네요. 작년에 FA컵은 결승전에서 떨어졌는데 네. 일단 수원보다는 좀 높이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거기보단 잘해야 돼요. 거긴 날개가 있어갖고 네.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돼. 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큰 집이 수원인데요. 큰 집을 안 갑니다. 네. 네, 그 정도예요. 저희 지금 FC 서울의 성적 얘기하자마자 경기장이 살짝 패닉에 왔어요. 경기장이래요. 여기 스튜디오가 어딘지도 몰라 지금. 그러면 올해 키 플레이어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스마르랑 박주영 오스마르 네. 선수요. 받쳐주고 넣어주고. 네. 저도. 똑같으세요? 저도 그리고 저는 윤주태 선수도 조금 잘 넣더라고요. 그래도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골 넣는 감각은.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가 더 잘하면은 좋겠죠. 근데 배로님은 그 경기장에 자주 다니세요? 평일 경기는 좀 못 가는 편이고요. 네. 주말에는 그래도 가려고 해요. 올 시즌은 그래도 거의 다 한 경기는 거의 다 갔던 것 같은데. 예. 그럼 원정 경기나 뭐 이런 건? 언제 한 번 나갔어요. 그래요? 한번 가시죠, 저랑. 그 성남 한 번. 아니, 대전 이하로 가야 돼요. 대전 대전 이북은 이하로. 원정이라고 안 해요. 네. 마실. 제가 경남 한번 가보고 네. 그 전주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뭐 싸게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좋아요. 근데 네. 그 버스를 타고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뭐 버스에서 맥주도 엄청 마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페트병을 꼭 가지고 다니자. 아니 원정을 갔을 때 네. 끝나고 같이 버스 타고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경기 지면은 버스 분위기 어때요? 이제는 옛날 같은 게 이제 저희가 10년, 12년 이렇게 잘 나가던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지고 올라와도 다음에 이길 거야. 괜찮아. 근데 지금은 지고 올라오면 올라가서 한잔할까? 괜찮아. 원래 이래. 이런 분위기로 이게 제일 무서운 게 패배주의의 습관화가 되는 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길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마인드가 농담으로 나온다는 게 정말 위기다. 저는 계속 위기론을 주장합니다. 그 어느 게시판 보니까 자기가 갔다 왔던 어떤 최악의 원정을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최악의 원정은 2007년 같은데 대구 원정 있어요. 이게 거기 이제 대구 가서 비기기만 해도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하대성하고 애닝유 있을 텐데 한 골 먹고 졌어요. 그리고 고종수는 엿먹어라 세레모니 하다가 다쳐가지고 은퇴하고. 네. 그때 딱 떨어지고 올라오는데 그게 아마 역대 최악의 원정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참담한 분위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은 저는 진짜 몰랐는데 정말로 그 서울 유니폼 입고 다니면은 막 곳곳에서 그
페론송이라 그러죠. 아. 그걸 막 부르더라고요. 환영을 해주는 거. 네. 네. 웰컴송이야, 웰컴송. 네. 거의 전국에 돌아다닐 때 네. 원정 그 전국에서 이렇게 울렸던 적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 주제가라 그랬어. 그래서 아니, 저 유명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잘 챙겨줘요. 아, 존재감이 되게 뛰어난 네. 그룹이에요, 저희 에피소드이. 그럼요. K리그의 반이에요, 반. 예, 진짜.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 빼고 걔네. 예. 서울에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어째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왜 점점 어두운 얘기만 해. 근데 이 얘기를 초반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아이디가 베론이시잖아요, 닉네임이. 아, 네네네. 그 베론 상당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 98년도 월드컵을 했었는데 네. 그때 네덜란드하고 아르헨티나 했었잖아요. 네. 8강인가 그때 첫 번째 그 오르테가가 골 넣을 때 그때 패스 아시죠? 근데 그거 보다가 그냥 당연히 옵사이드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인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쟤 누구냐고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근데 원래 그 아이디도 그 서울 팬들의 그 게시판이죠, 알싸에. 네. 그 가입하면 이제 아이디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못 쓰잖아요. 그죠. 다 겹쳐가지고 배로는 썼는데 이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쓸 수 있는 아이디인 거.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생각 없이 쓰게 됐는데 그게 여기까지. 베론을 엄청 좋아. 난 그래서 옛날에는 미드필드 공식이 네. 유벤투스 있다가 뭐 메뉴 갔다가 뭐 이런 빅클럽으로 가는 그 유벤투스 미드필더들이 이제 그 지단, 뭐 베론, 뭐 이런 선수들이 이탈리아에서 판타지 축구할 때 그때를 보셨나 해서 그때도 봤죠 그때도. 동질감을 막 느끼니까 베론 이 베론의 이 패스를 아는구나.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선수를. 빠박이. 네. 그렇구나. 빡빡이 중에서는 제일 축구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패스 잘하고 슛을 잘하는 선수를 좋아해요. 네. 우리는 좀 슛을 안 하지만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좋아하는 선수가 없으신 걸로. 지금은 뭐 차두리 선수랑 오스마르 선수.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녹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저희 방송 어떠셨어요? 뭐 이런. 저 맨날 그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지하철에서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아까도 오면서 계속 라디오를 나와본다고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재밌었어요. 혹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어떤 뭐 피드백을 주실 거는? 그냥 좀 좋은데요. 전 좋은데요.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긴장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말을 좀 많이 잘 한 것 같아요. 좀.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또 이어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셔가지고 먼저 여기 되게 좋아서 재밌게 잘한다 가는 것 같고요. 저희 소모임 홍보 한번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마음껏 하세요. 저희 지금 FC 서울에서 가장 신생 소모임입니다. 사람도 많지만 아직 안 친한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다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www.황죽.com 들어오시면 저희 카페로 연결되거든요. 그때 가입하셔서 등록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응원하고 싶으신데 친구가 없다. 혼자 가보니까 재미가 없다. 혼자 맥주 먹으니까 맥주가 쓰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그 시즌권이나 입장 티켓박스 앞에 가서 모시고 들어올 테니까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연락 주시면 제가 양팔벌려 환영하겠습니다. 네. 진짜 혼자 가면은 아무리 빡쳐도 그거를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저희 라디오 이 방송이 시작한 모토가 그거였어요. 그렇죠. 어디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자랑할 때도 없고. 네. 그때는 자랑할 데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축구 때문에 너무 빡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할 얘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상 오셔서 저희 이제 막상 얼굴 보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다 똑같은 팬이잖아요. 네. 좀 더 편하게 하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핫한 소모임 황족 소모임 회장님도 보시고 이렇게 또 서울의 최고의 재능 기부자 카페로네요. 그래서 만나 뵈서 뭐 말씀 나누고 하는 게 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리아치 3, 풍리아치 1, 펜다, 황족 조연이었습니다. 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